챕터 1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부모는 자식 앞에서 항상 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그 말을 할 때 부모의 손가락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입은 밝게 웃으면서 눈은 무언가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식의 얼굴에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 부모입니까? 라는 신호를 말입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지.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서운한 부모로 남을까봐, 자식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관계의 안전을 사려고 합니다. 마치 무너지는 집 앞에서 자신의 몸을 밀어 넣는 것처럼. 이 영상은 그 두려움에서 시작된 두 부모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20년 뒤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2 선택의 순간은 늘 조용히 온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줄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은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갈등도 없습니다. 밤샐 정도의 고민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급할 때도 아니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봄날 오후 자식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세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 말 하나. 부모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자신의 은행 통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의미했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것, 아플 때도 참고 여행도 포기하고 모은 것,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존엄의 돈. 하지만 자식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서. 그 말을 들으면 부모의 몸은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부모는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60세의 자신을 80세가 되었을 때 볼 수 없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자신의 노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오직 지금의 관계만 봅니다. 자식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신호. 알았다. 보내겠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서 사라집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신이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있다는 걸. 챕터 3살에 A 자식에게 미리 준 부모. A 부모는 은퇴 후 자신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식에게 미리 건넸습니다. 처음 1년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자식은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고 부모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때로는 선물도 보냈습니다. 부모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전의 손실보다 내 선택이 맞았다는 확인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치 날씨가 하나하나 변하는 것처럼.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의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로, 2주에서 한 달로. 부모는 바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자식이 자신의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봐, 혹시 계산하는 부모로 보일까봐. 그렇게 입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버릇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알았다. 말 끝에는 숨이 빠진 것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년차, 5년차, 10년차 관계는 금전관계로 변했고 부모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챕터 4준 사람의 위치는 생각보다 낮다. 많은 부모가 깊은 착각을 합니다. 돈을 주면 존중도 같이 남을 거라고. 돈을 주면 관계는 더 깊어질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그만큼의 고마움은 남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준 순간 부모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도움을 다 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냉혹한 진실입니다. 받는 자는 준 자를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다 줬으니까 더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서 부모의 요청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면, 너무 번거롭지 않으면 말은 눈치가 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말할 권리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권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 이 모든 것이 부모가 돈을 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낸 값을 다 사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노년의 가장 비극적인 위치입니다. 돈이 없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존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챕터 5살의 비노후자금을 지킨 부모. 비부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하지만 비부모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운함도 남았습니다. 자식은 그렇군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만날 때도 말이 적었습니다. 부모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혹시 부모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부모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노후의 공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 몇 년이 흐르자 상황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인생이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식에게 부모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자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자신의 소식을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부모의 의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관계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의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호성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 선택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형태입니다.
챕터 6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 두 부모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관계 속 위치입니다. A 부모는 돈을 준 순간부터 점점 낮은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자식보다 낮은 위치로, 요청할 수 없는 위치로. 반면 B 부모는 끝까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는 선택권. 그 선택권이 부모를 부모로 만듭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을 삼켜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빈곤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곤. A 부모는 돈을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말할 권리를, 존엄을. B 부모는 미래가 불안했지만 현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위치를. 챕터 7 부모의 사랑은 항상 주는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혹은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형태일까요? 때로는 지키는 선택이 가족을 더 오래 살립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긋는 것.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 가족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부모도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자신의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산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렇게 선택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챕터 8 10년 후에 남는 감정은 다르다. 10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남습니다. A 부모의 10년 후. 부모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의사를 봐야 하는데 미루는 날들. 따뜻한 밥을 사줄 사람이 없어. 편의점 음식을 먹는 저녁들. 손자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지만 못 사주는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감추는 수고입니다. 부모님도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자식이 그렇게 묻기 시작할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부모는 필요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미 버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부모의 10년 후. 부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떨지, 돈이 부족하면 어떨지. 그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안정감. 자식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안정감. 사실 요즘 무릎이 아프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라 외로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A 부모가 느끼는 것은 내 선택이 맞았는가에 대한 끝없는 의문입니다. 돈을 주었지만 그 대가가 뭐였는가? 반면 B 부모가 느끼는 것은
내 선택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작지만 확실한 안도감입니다. 둘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말할 권리를 가진 채로 불완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불완전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챕터 9 또 다른 이야기들. 그런데 이 두 사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부모는 자식을 미워해서 돈을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디부모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 앞에서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챕터 10 마무리. 존엄의 문제. 이 영상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끝까지 부모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안한 노후가 되고 싶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로, 아니면 말을 아끼는 부모로, 요청할 수 있는 부모로, 아니면 항상 고마워해야 하는 부모로. 이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다음 세대의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자식이 자신의 자식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이고 싶습니까?